안경사 국가고시 식이생리학 이번 시간에는 시야 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시야의 장애는 반맹이나 맹이나 사분맹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맹이나 반맹 같은 이런 문제들은 시각 경로에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일단 시각 경로와 시야의 관계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왼쪽의 그림에서 머리 위에서 본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른쪽 그리고 왼쪽 눈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눈과 왼쪽 눈 머리 위에서 본 그림이고, 가운데 까만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시점이라고 할게요. 가운데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여기 이 한 점을 주시하고 이제 안구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주시점에서 출발한 빛이 안구에 들어올 텐데 양안의 망막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 주시점에서 출발한 빛은 양안 망막의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 곳에 상을 만들게 되죠.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 곳은 망막의 전체 범위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시를 할 때 여기 주시점이 제일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의 망막은 한 점이 아니고 넓은 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시점 한 곳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주시점 주변에 있는 것들도 시각적인 정보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주시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시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시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시야가 있을 거예요. 일단 주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시야와 오른쪽에 있는 시야가 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될지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주시점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 시야, 왼쪽에 어느 한 군데에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 돼요. 왼쪽에서 출발한 빛은 그대로 직진해서 왼눈으로 들어오고 또 오른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도달한 곳은 어디냐 하면 왼쪽 눈의 기준에서 그리고 오른쪽 눈의 기준에서 모두 다 오른쪽 망막이에요. 왼쪽 시야는 오른쪽 망막으로 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시야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방향의 시야에서도 여기서 출발한 빛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 눈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오른쪽에서 출발한 빛은 망막 중에 왼쪽 망막에 상을 만들게 돼요. 자,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주시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시야는 왼쪽 망막에, 왼쪽 시야는 오른쪽 망막에 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시각 경로 뒤쪽에 전달되는 경로를 한번 볼 건데요. 망막에서 들어온 빛의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서 안구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맨 뒤에 여기 대뇌에 있는 후두 옆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정보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망막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전달되는 이 경로, 대뇌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시각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각 경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망막에서 출발한 빛의 정보들, 여기에서 출발한 신경 섬유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안구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시신경이죠. 시신경을 거치고 나면 여기 중간에 좀 특이해 보이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은 시신경 교차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신경 교차는 신경섬유의 교차가 일어납니다. 교차가 일어나는데 모든 신경섬유가 다 교차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일부분만 교차가 돼요. 여기 가운데 교차되고 있는 섬유들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쪽 왼쪽으로 가면, 자, 여기 왼쪽 눈에 여기 코방향 망막에서 출발한 신경 섬유들이에요.
오른쪽 눈에서도 마찬가지 코방향 망막에서 출발한 신경 섬유들입니다. 오른눈과 왼눈의 코방향 망막에서 출발한 정보들은 여기 시신경 교차라고 하는 곳에서 교차되고요. 교차된 이후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시각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각로 부분에서 다시 새로운 모임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시신경이 있는 부위에서는 각 양쪽에서 오른쪽 눈의 코방향, 귀방향 망막의 정보가 다 섞여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경 교차를 지나고 나면서 여기 시각로 위치에서 살펴보면 오른쪽과 왼쪽 눈의 정보가 이제 섞입니다. 그래서 여길 거꾸로 따라가게 되면 여기 오른쪽 방향의 시각로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오른눈의 귀방향 망막 그리고 왼쪽 눈의 코방향 망막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오른쪽 눈의 귀방향 망막과 왼쪽 눈의 코방향 망막 이 두 개의 위치는 다시 얘기하면 오른쪽 망막이죠. 양안의 오른쪽 망막이에요. 오른쪽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야를 인지하는 곳이냐면 왼쪽 시야를 인지하는 곳이었죠. 자, 결국은 지금 시신경 교차를 지나고 난 이후에 시각로 부분에서부터 새로운 모임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오른쪽 뇌로 들어가는 요 경로로 들어오는 신경 섬유들은 어디에 정보를 가지고 있냐 하면 왼쪽 시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 왼쪽 뇌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거꾸로 따라가 보게 되면 주시점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의 시야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시야의 정보들, 오른쪽 시야에 있는 빛의 정보들이 왼쪽 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신경 교차 이전에는 여기는 왼쪽 방향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왼눈의 오른쪽 시야와 왼쪽 시야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시신경 교차가 지난 이후에서는 시야의 오른쪽 정보는 왼쪽으로, 왼쪽 정보는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경로의 전체 구성과 경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쪽 시야에서 출발한 정보들이 어느 쪽 망막으로 맺히는지, 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어서 어느 쪽 뇌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 경로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날 시야 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각 경로의 내용을 시야와 함께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1번 손상 부위는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에요. 오른쪽 눈의 시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 어떤 시야의 문제를 가져오겠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원이 여러 개 있는데 왼쪽 눈의 시야와 오른쪽 눈의 시야 정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각 경로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시야 장애가 나타나는지 오른쪽에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오른쪽 눈의 시신경 부위가 손상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 손상된 부위로 들어오는 정보가 어디서 오는 정보들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시신경 이 부분은 바로 오른눈에서 오는 모든 정보가 지나가는 통로고요. 여기가 손상됐다는 것은 오른눈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빛의 정보도 뇌로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론은 오른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왼쪽 눈의 경로를 보면 왼쪽 눈은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뇌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정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오른 눈에서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야를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죠. 오른쪽 시야의 완전 맹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눈의 완전 맹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손상 부위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부위는 시신경 교차 부위고요. 시신경 교차라고 하는 이 부위에 손상이 있을 때 어떤 시야의 장애가 일어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 눈의 코방향 망막에서 출발한 섬유들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양 눈의 코방향 망막에 오는 정보들이 차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눈의 코방향 망막에서 오는 정보들이 어디서 오는 빛인지를 살펴보면 되죠. 왼쪽 눈에서는 여기 귀 쪽 방향 시야, 오른쪽 눈에서도 코방향 망막에 맺힌 정보니까 귀 쪽 방향 시야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서 모두 반맹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방식이죠. 왼쪽 시야에서 왼쪽 눈의 시야에서 왼쪽 눈의 코방향 망막의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들어온 정보들은 왼쪽에서 오는 시야일 테니까 왼쪽 방향에 이렇게 반맹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눈에서도 코방향 망막에 오는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오른쪽에서 왔죠. 다시 말하면 귀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왼쪽과 오른쪽 시야의 바깥쪽, 귀 쪽 시야가 맹인 상태가 나타났어요. 시야 내의 반절은 정상이고 반절은 맹인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반맹이라고 하고요. 지금 양안에 모두 나타났으니까 양안 혹은 양쪽 혹은 양 그리고 귀 쪽 반맹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귀 쪽 방향에 반맹이 보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손상 부위는 여기 세 번째입니다. 시신경 교차부의 귀 방향 결손, 귀 쪽 방향의 결손이에요. 귀 쪽 방향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여기로 들어오는 정보가 차단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여기로 들어오는 정보가 어디서 오는 정보인지만 찾아내면 돼요. 이것은 그대로 그림을 따라가시면 되죠. 거꾸로 따라가게 되면 어디서 왔냐 하면 오른쪽 눈의 귀방향 망막에서 온 섬유들이에요. 귀방향 망막에 맺히는 상은 어디서 오는 정보냐 하면 주시점 기준으로 왼쪽 방향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심 원목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의 시야가 안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어디 하나 걸리는 데가 없이 계속 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시야는 정상이에요. 오른쪽에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이죠. 자, 세 번째 사례고 오른 눈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른쪽 코 방향에서 문제가 생겼죠. 오른쪽 코 쪽 반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각로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번째입니다. 오른쪽 방향의 시각로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자, 앞에서 시신경 교차라고 하는 범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모두 다 왼쪽 시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4번 이 부분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각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왼쪽 시야의 정보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왼쪽 눈에서는 여기 코 방향 망막에 맺힌 정보, 오른쪽 눈에서는 귀 방향 망막에 맺힌 정보. 자, 둘 다 오른쪽 망막이기 때문에 두 눈 다 왼쪽 방향 시야가 안 보이는 문제를 겪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왼쪽 범위에 반맹이 나타나게 돼요. 양안에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양쪽이고요. 양쪽,
왼쪽 반맹으로 얘기할 수 있죠. 시각로 이후에 이제 다른 마지막 결손을 보게 되면 여기 5번입니다. 시각로 부채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손이 있을 때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5번째고요. 자, 이 경우에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시각로 이후부터는 같은 신경섬유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5번에 손상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시각로 혹은 시각로 부채살에 손상이 되었을 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물론 여기서 5번 부분, 시각로 부채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 있는 손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 부분까지 나눠서 사분면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사분면까지는 우리 국시에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좌우 반맹에 관한 부분만 지금 골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시각 경로의 이 순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한두 번만 직접 그려보시면 쉬워요.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안구 2개, 그리고 코 방향 망막과 귀 방향 망막의 섬유들, 그리고 시신경으로 나오는 그 경로를 그냥 선 하나씩으로만 그리셔도 충분히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 경로의 모양을 일단 한번 그리면서 경로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가운데 시신경 교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코 방향 망막에서 오는 섬유들이 교차된다라는 이런 정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또 하나 주시점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에 있는 어떤 위치의 빛이 눈에 들어올 때 어느 쪽 망막에 상이 만들어지겠는가 라는 것은 선을 그려가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오른쪽, 왼쪽, 코 쪽, 귀 쪽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을 계속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글씨로 하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귀 쪽, 코 쪽이라는 말 대신에 그림으로 딱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라고 할 때예요. 여기의 위치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각로 부위입니다. 시각로라고 하는 이 부위는 시신경 교차 이후에 있는 부위고요. 여기는 지금 왼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디서 온 정보일 거냐 하면 오른쪽 시야의 정보겠죠. 오른쪽 시야. 그러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서 양 눈에서 모두 다 오른쪽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왼쪽 시야도 여기 오른쪽에 안 보일 거고 오른쪽 시야에서도 오른쪽이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양쪽 오른쪽 반맹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시각 경로 순서대로 일단 이름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망막에서부터 시신경, 시신경 교차, 시각로, 가쪽 무릎체, 그리고 시각로 부채살까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일단 이름 아셔야 하고, 또 그림을 한 번씩 두세 번만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서 시야와 함께 이해를 하시면 어느 쪽 시야가 어느 눈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 이것을 글씨로 하시는 대신에 그림으로 그려서 화살표만 몇 번 그려보시면 시야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 가면서 해결을 하시면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잠깐만 시간 할애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야장애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